F 합성 F가 X다. 합성을 해볼까요? F 인버스 합성 해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fx는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알았지? 역함수가 있다면 근데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 말 없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합성되어 있을 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치환부터 하죠. 그지? 치환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t로 치환하고. 알았어? 그럼 이런 거야. fx가 t인데 그때 ft는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 x 되는 거 찾으면 되죠? 맞죠? 방정식 풀 때랑 똑같잖아. 치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야. 간단히 생각하자. 알았어? 서로 주고받는 경우. 자, 그랬을 때 f의 개수를 구하죠. 물론 이것만 있겠냐고. 제일 쉬운 게 뭐야? 그냥 넣었을 때 계속 자기 자신 나오는 거죠. fx가 x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f1 넣었는데 1 나왔어. 그럼 f 합성을 100날 5만 번을 해도 뭐겠어? 1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녀석이라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뭘로 가는 거? f의 뭐 예를 들어서 m은 자기 자신 m으로 가는 이런 거거나, 알았어? 이런 애들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에 1, 2, 3, 4, 5, 6, 7이니까 지금 홀수계거든요. 그러면 홀수계면 생각해봐봐. 이거는 쉽죠? 왜냐면 m이 누군지만 알면 그냥 하나씩이잖아. 맞지? 근데 이건 어때? 짝을 찾아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F1이 2로 가는지 F1이 3으로 가는지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억 케이스, 이게 니은 케이스라고 치면은 기억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 있냐 없냐 그걸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 알았어? 기준이 뭐라고? 기억에 해당되는 거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기준을 잡을 때 기억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무슨 말이야? 서로 주고받은 거지. 서로 다른 원소가 주고받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냐고 없냐고. 자, 없는 것부터 출발해 볼까? 기억에 해당되는 게 없어. 0개야. 0쌍이야. 무슨 말이죠? 전부 다 fm은 m으로 갔다. 그냥 항등함수란 얘기지. 당연히 몇 개겠어? 항등함수인데 한 개겠죠? 맞습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이 한 쌍인 경우. 한 쌍?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한 쌍인 경우 이런 식으로 알았어? 나눠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응? 응? 그죠? 여기는 F4가 5고 다른 걸로 가면 애당초에 이 경우는 제외를 해야겠지. 그지? 알았어? 맞아요. 이 문제는 만약에 이 조건 이렇게만 딸랑 나오면 이렇게 출발을 쭉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F4가 5라고 고정을 해놨으면 그지? 이 기억 1 첫 번째 경우는 빼고 이제 해야 되겠지. 근데 F4가 5라고 했으면 그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한 쌍은 그러니까 한 쌍부터는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F4가 5니까. 그러면 그 한 쌍이 F4는 냅둬. 왜냐 F4가 5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 한 쌍에 해당되는 게 F4는 5다. 그러면 어떻게 돼? F5는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또 그지? 항등함수 만들고 이렇게 F4는 5로 일단 보내놓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 2, 3, 4, 5, 6, 7이냐? 1, 2, 3, 4, 5, 6, 7 그림상으로 봐보면은 4는 5한테 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4는 5한테 이미 갔기 때문에 뭘 만족해야 됩니까? 5는 4한테 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지?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보내. 배제해. 배제하고 그냥 처음부터 1, 2, 3, 6, 7 갖고만 문제 푼다 생각을 하셔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F 합성 fx는 x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모두 다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지? 이해했어? 그래서 애당초에 문제가 7개의 원소가 아니라 몇 개? 5개에서 5개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기준을 나눠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지. 그지? 그 5개 가지고 하면은 기억에 해당되는 게 빵개인 경우 존재하죠. 걔는 항등함수 존재하지. 이해됐어? 아예 그냥 지워버리라고 얘들을. 지워버리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죠? 예.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한 쌍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 한 쌍을 또 골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죠?
1, 2, 3, 6, 7 중에 서로 주고받는 게 한 쌍이라는 거는 내가 1, 2, 3, 6, 7 중에 만약에 1을 골랐어도 1에 대한 짝꿍을 고르는 것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5개 중에서 그냥 2개 고르면 돼. 서술형에다가 못 쓰지만 컨비네이션 생각하면 된다.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알았어? 생각해봐. 골라가지고 1, 2 고르는 거랑 2, 1 고르는 게 똑같잖아. 어차피 1이 2한테 대응되고 2가 1한테 대응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몇 가지겠어? 10가지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자고. 두 쌍일 때도 마찬가지. 근데 두 쌍을 생각을 좀 해야 돼. 두 쌍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애가 두 세트가 있다는 뜻인 거니까 니네는 일단은 몇 개가 필요해? 숫자가 4개가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나는 5개 중에 4개를 일단 고르는 거지. 당연히 5가지겠죠? 알았어? 그럼 만약에 내가 고른 숫자가 이게 두 쌍일 때 말하는 거야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게 두 쌍일 경우. 지금 현재 이 보라색으로 쓴 거는 뭡니까? 4, 5를 제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생각 잘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러면 1, 2, 3, 6을 골랐어. 그럼 1, 2, 3, 6끼리 어때? 서로 주고받는 그 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1, 2, 3, 6이라는 4명이 있는데 4명을 2명씩 조를 만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2명씩 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거 경우에 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1, 2, 3, 6의 4명을 둘로 짝을 짓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이거 지금 그거 못 찾으면 일상생활 지장 있지 않냐? 4명을 둘씩 짝을 지어요. 몇 가지겠습니까? 어렵냐? 예를 들어서 친구 4명이서 에버랜드를 갔어. 생각만 해도 덥죠. 그치? 에버랜드를 갔어요. 근데 우리 놀이기구 탈 때 2명씩 앉는단 말이지. 그지? 그럼 누구랑 탈지를 정하는 거야. 물론 왼쪽 오른쪽은 떠나서 누구랑 같이 타냐 이거지. 알았어? 그렇게 2명 짝을 지을 때 그러면 머릿속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생각 안 하겠지. 그냥 야 우리 이렇게 타자 이렇게 하고 말겠지만 진짜 인생 각박하게 산다고 치자 니네가. 그래서 그런 상황 나올 때마다 나도 그렇게는 안 사. 가끔 해. 근데 가끔 하긴 하거든. 머릿속으로만 하지.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을 한다고 치자고 그냥 상황을. 알았어? 그냥 하면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데.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연우야? 몇 가지야?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3가지. 간단하게 3가지. 왜? 1이 짝꿍 될 수 있는 게 2, 3, 6이잖아요. 그럼 1이 누군가랑 짝을 지면 나머지는 자동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빨리빨리 돼야 뒤에 순요 조합을 잘하지. 3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3가지로 잡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3가지를 해주면 되겠네, 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 두 쌍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 해서 얼마일까? 답이 금방 나오겠다, 그지? 이거 5고 3이고 그럼 얘는 그냥 나와버렸네, 그지? 15고 아까 요거 한 쌍이 뭐였어? 5C였죠?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10가지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6.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함수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이 괜찮나? 또 혼자 속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 뭐야? 오 진짜 괜찮네. 괜찮네요. 뭐야? 그 대칭 이동 시킬 줄 아네 이제. 12. 이놈의 부등식은 징하네 아주. 얘들아 그 2차 부등식 기말고사 대비할 때 부족했니? 니네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부족했냐고요. 2차 부등식만 나오면. 그리고 특히 12번 자체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집합 이야기가 두 조건이 모두 참여된다 이렇게만 나와야지 사실은 이거 연립부등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내신 때 정말 많이 반복했던 거고 보정고는 학교 프린트에도 이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황스럽네. 그 보정고는 다 맞았겠지. 자 12번은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 되냐 이거. 근데 이런 문제는 문자로 된 A로 된 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곤란하죠. 그죠? 인수분해가 대부분 될 겁니다. 지금 12A 제곱 플러스 5A 빼기 3을 인수분해하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7A 플러스 2가 나오는
짝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모두 참여되도록 한다라는 건 그냥 포함관계가 아니야. 여기서는 포함관계로 문제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냥 이 부등식이 참여된다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P하고 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면 두 집합의 교집합인 거고, 정리하면 그냥 이거예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몇 개? 정수가 하나 존재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 물론 이제 그 부등식 자체 모양이 방향이 다르지 않니? 그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하나는 양쪽으로 퍼져가는 거고, 등호가 지금 둘 다 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기말 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맞죠? 얘가 여기 색칠된 상태에서 이 친구를 움직이는 거죠. 얘가 지금 A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구간 모양 볼 때 제일 먼저 뭐 보라 했어? 이 구간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길이가 일정한데 좌우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점이 일정한데 거기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항상 문자가 들어있는 구간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알았지? 자, 첫 번째가 2a-1에서 4a 플러스 5, 그냥 지 멋대로 생긴 구간. 이건 뭐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냥 알아서 길이든 위치든 다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 a-1에서 a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구간. 이건 특징이 뭐야? 얘는 이것도 막 생긴 거야? 구간이 길이가 똑같아. 그죠? 그거 길이가 똑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일정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인 거야. 이게 달라, 푸는 방식이. 그 다음에 A가 부호가 똑같으면 무조건 빼시고, A가 부호 다른 거 해볼게요. 1-A 똑같이 숫자를 해보자. 이 5 플러스 A라고 잡으면 요거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A가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더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센터가 얼마야? 야, 더해서 평균 내봐 빨리. 3이죠. 얘는 3을 기준으로 길이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갈라지는 구간인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그냥 뭐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죠? 이런 형태들이다. 뭘로 인수분해 되는지에 따라서 니네가 푸는 방식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 친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3을 센터로 잡으면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이 두 숫자가, 물론 이 문제는 이거 아닐 건데, 그지? 이 두 숫자가 3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 형태로 생긴 게 아니면, 만약에 3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여? 3 기준으로 똑같이 가지. 그러면 먼저 누가 먼저 만나? 3이랑 가까운 걸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집합이 생겨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현재 6이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얘 길이가 7이야. 그럼 어때? 얘는 절대 양다리를 못 거치는 거죠. 맞습니까? 길이가 6이니까. 그럼 길이가 만약에 5야. 그럼 어떻게 돼? 둘이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잖아. 물론 정수면은 그것도 5냐 4냐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들 둘은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요거는 각각에다 걸쳐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이 생길 때 세 가지 케이스를 봐야 돼. 뭘까? 얘는 지 멋대로 움직이니까 얘는 아예 이게 통째로 여기 들어갔을 때,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아예 통째로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양다리 걸쳤을 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번은 그런 겁니다. 얘가 지금 인수분해 숫자 생긴 거 보니까 그냥 이런 느낌 생긴 것 같은데, 그죠? 숫자가 A가 똑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그 숫자 문자로 된 구간의 위치에 따라서 구간을 다르게 해야 되고, 10번이랑 12번 둘은 별표에 넣으세요. 알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쌤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든 어쨌든 본인이 일단 최대한 해보든 꼭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어. 우리 모의고사로 그 희망을 얻는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의고사였고,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살짝 약간의 좌절을 좀 겪는 모의고사가 될 테니까 제발 모의고사 보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미리 이야기하는데. 알았죠? 응? 18번? 15번? 화내지 마요. 야, 그리고 15번을 내 대사까지 멘트를. 야, FA 플러스 B가 FA 플러스 FB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제가 귀뜸을 해드렸는데 객관식용으로 알려드렸는데 뭡니까? 몇 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0을 대입을 하셔야 돼. 1차 함수인데 알았지? 1차 함수인데 얘가 0,0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아니면은 그러니까 0, 얼마를 지나는지 0을 넣어 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러면 F0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0, 0, 느 그러면 뭐야? F0은 F0 더하기 이 F0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얘가 마삼이겠죠. 그래서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해됐지?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mx 야 0, 마삼이면 뭐 직선 이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직선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입을 여러 번 해서 직접 숫자를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수투에서는 직접 증명을 합니다. 이게 물론 우연히 다른 함수 중에 그지 다른 함수가 저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건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할 수는 있지 충분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건 수투 가서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거는 이제 수투에서 완벽하게 이제 직접 증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게 도와주면 이런 친구들은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x 제곱 이상의 항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자리에 a 플러스 b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집어넣고 니네가 제곱을 하면 얘는 뭐야? a 제곱, 너는 b 제곱. 만약에 2차 이상이 있다고 치면 a 제곱 있고 b 제곱이 있지. 근데 왼쪽에는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 a 제곱 b 제곱은 나와. 그런데 누가 있어? 2ab가 있죠. a랑 b랑 곱해진 항이 왼쪽에 있지. 근데 오른쪽에 있어 없어? 절대 안 나오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2차 이상의 항을 만들면 a 플러스 b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랑 b가 곱해진 항이 왼쪽엔 있어요. 그런데 이쪽엔 있겠냐고. a로만 돼 있고 b로만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두 식이 같을 수가 없겠지. 항등식이 절대 안 되겠네. 알았어? 그래서 2차 이상의 항은 절대 여기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1차는 얘기죠. 알았어? 예, 이런 거고. 물론 이제 f에 a 플러스 b는 fa에 플러스 fb의 뒤에가 1학년 책에는 보통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2차입니다. 이 친구는 2차예요. 알았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구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아. 2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건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 물론 수투를 하신 분들은 이 함수를 미분한 게 2x 플러스 f 프라임 0이라는 걸 알면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 예, 요거까지는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다음 숫자 찾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요거는 기본 모양이니까 상수일 경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직선이다. 알아두면 그 방법으로 풀 수는 있다. 서술형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 무조건 다 넣어서 0 가지고 그럼 0 있으니까 마이너스랑 1 하고 그 다음에 1 가지고 2 만들고 2랑 1 가지고 3 만들고 이렇게. 알았어? 만드는 방법이 이거야. 0은 무조건 세팅을 하면 0을 만들 수가 있죠. 그지? 0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돼. 왜냐하면 2를 둘 다 집어넣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0하고 1을 넣으면 F1은 F1 플러스 F0 플러스 3 나와서 얘가 들어가면 F1 값이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 이제 여기다 숫자 넣을 수 있지. 0은 마이너스 1이랑 1 나오잖아. 맞지 않냐? 그지? 마이너스 1이랑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0인 거죠. 근데 지금 방금 F0을 구했으니까 그럼 F1이랑 F-를 더한 게 얼마지 나오고 그럼 1 가지고 2 만들고 2랑 1 가지고 3을 만드는 거지. 알았어?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렇게 대입을 해서 원래는 서술형은 풀어야 되고 나중에 내신할 때 쌤이 정리를 해줄게요. 맞지? 어차피 물론 이제 1 말고도 마3이랑 3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F3을 물어보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더 쉽지. 왠지 알아? 방금 여기서 내가 힌트 줬는데 누가 봐도 너무 티나게 3이랑 마3 더하래잖아. 그럼 F3이랑 F 마3을 구해야 되겠냐 꼭? 우리가 항상 누굴 더하라 그러면 항상 각각을 구해서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 세트 한 방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금방 나오지. 근데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얘만 물어보면 직접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똑같지 않냐? 마삼하고 상함 F형 나오잖아. 그죠? 모양 그대로 하시면 이 문제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말았어야지. 15번은 대입하는 걸 몰라도 풀 수 있고 18번은 이거 왜지? fx가 이게 보면 내가 어떻게 그랬어? 치환하라 했지. h가 밖에 있고 fx 자리에 2x, 3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했노? 얘를 t로 치환하라 했지 내가. 알았지? 치환해가지고 hx 바로 구하라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심지어 hx를 구하라고도 안 했어. h 마이너스야. 그럼 이것도 필요 없어. 맞지? h 요 자리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얼마 돼야 돼? x가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그러면 양변에 그냥 그 숫자를 넣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지? 형태는 치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가 쉬워요. 그 다음에 19번. 얘들아, 이건 19번 틀린 사람들은 발본 세권 해가지고 내가 능지처참으로. 1명, 2명, 3명, 4명, 5명 남아. 6명, 7. 안 해. 안 해. 야, 미친 건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야,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만나는 교점. 응? 그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어디에 있어? 그 교점은. 증가할 때 교점은 어디 있어? y는 x에만 있어. 그지? 증가하면 맞지? 감소할 때는 y는 x 위에도 있긴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에도 놓여 있다. 근데 이차 함수 구간을 가만히 보시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오른쪽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꼭지점 기준 오른쪽이면 증가하는 구간이죠. 그럼 머릿속에서 얘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 찾아서 둘 사이의 거리인데 y는 x상의 거리인데 이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안 쓸겠지. 그지? 혹시 하다가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점 거리가 안 나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의 차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루트 2 곱하면 되잖아요. 그지? y는 x상의 거리인데 이걸 아직도 직선이 나왔는데 그거를 여전히 점과 점 사이 두 점을 알아야만 거리를 구하는 인간은 여기서 멸종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19번 쉬울 텐데 20번까지 보고 싶니다. 20번 볼게요. 잠깐만. 거기 보면 방금 했던 이야기랑 약간 연결되긴 한다.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서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아지는 모양 나오죠. 20번에. 그지? 맞지? 1을 넣었을 때가 같다는 거잖아. 그지? 다른 값은 모르겠는데. 알았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것도 그 말인 거죠. fx하고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이 1이다라는 말이겠지. 그지?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겠네. 이 함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이들이 만나는 교점 좌표가 얼마라는 뜻? 1이라는 뜻인 거야. 누구랑 만나니까? y는 x랑 만나니까.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돼? 내가 저번에 니네한테 이거 이야기해줬어. 감소할 때는 세 개로 보통 나오면 A, 0, B 이렇게 순서대로. 알았어?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다. 이 세 개다. 라고 하면 내가 두 가지 케이스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함수가 증가한다면 어디 지나? a, a, 0,0, b, b를 지나는 거고. 함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a, b, b, a 가운데만 0,0이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이것밖에 없다. 역순이거나 순서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니까. 알았어? 이해됐지? 그게 기본이라고. 기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물론 그 교점의 좌표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라는 건 아닌데, 알았지? 이걸 만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1은 이걸 만족한다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1은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숫자는 모르겠고. 그럼 저 1이 이러한 감소 증가하는 상태에서 a, a, 0, b, b 이런 상황이냐, 감소하는 상황에서 a, b, b, a, 0, 0이냐 다르지.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야? 증가하는 모양일 땐 거고, 감소할 때는 그러면 다른 숫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니네가 4라는 숫자를 골랐다면 F1이 4인 거야. 그럼 F 인버스 1이 4기 때문에 F의 얼마가? 4가 1인 거지. 그래서 F1이 4이면서 동시에 F 얼마가? 4가 1이면 이거 만족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1이 1인 경우의 수는 대부분 답을 이제 24로 쓴 친구들은 그거 생각을 한 거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벌써 짝이 2개가 정해졌네. 그럼 몇 팩? 3팩 아닌가? 맞지? 나머지 3개. 나머지 3개에다가 그지? 1대1 대응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4를 골랐을 수도 있고 뭐 5를 골라 F1이 5일 수도 있고 F1이 2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몇 가지인가? F1이 될 수 있는 1 아닌 숫자는 몇 가지 나와? 얼마까지야 숫자가? 4개 나오냐? 5까지니? 그럼 2, 3, 4, 5.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4가지마다 3팩이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 내려가는 경우는 4 곱하기 3팩인 거고, 처음에 F1이 1인 경우는 몇 개? 4팩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2개를 더하는 게 정답이 돼. 알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주의하시고 이거 쉬었다 합시다. 아니면 뭐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띵킹 좀 해봐. 아니 이 원들끼리 그 겹치는 부분도 이런 애들 넓이를 물어보는데 특수각이 아닌 이상한 모양을 물어보겠니? 그럼 니네 적분해야 돼. 아니 그러면 물어보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특수각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가 그래봤자 60, 45, 30이지 뭐. 알았어? 그런 거고, 일단 또 하나 이제 대칭이동과 그냥 원방은 원의 크기가 다른 애들끼리도 연산을 하지만, 물론 도형 이동이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 하나 주고 원을 하나 이렇게 준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크기가 요만한 원을 막 움직여 대칭 이동, 평이동 시킨대. 도형이 이동 파트겠지. 그러니까 막 이동해서 끝나. 그리고 나서 얘랑 뭐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넓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크기가 다른 애들끼리는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니네가 계산을 하다 보면 무조건 중심하고 중심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영어하는 친구 피타를 쓰다 보면 당연히 특수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 봐봐. 이게 지금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각도 다르겠죠. 근데 이 각도가 특수각이면 이걸 잘라가지고 활골 2개를 더 하시면 돼요. 만약에 크기가 다르면. 그럼 이쪽에서 활골은 중심과 이거 만약에 45다 그러면 90짜리 활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30도다 만약에. 그러니까 특수각 나온다니까. 그럼 30도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60도짜리 활골 2개 해가지고 더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근데 얘는 심지어 똑같은 원을 옮겨가지고 하는 거니까.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좌표들을 딱 구해보면, 일단 먼저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건 원방식은 안 세워도 돼.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하지. 원을 이동시킬 때는 중심 좌표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반지름 어차피 똑같거든. 그 다음에 중심 좌표끼리의 거리 하고 반지름의 관계를, 이들 둘의 관계. 알았어? 그러니까 중심 좌표들만 딱 이동을 시켜. 원방식 안 세워도 돼. 보면 애들 이게 풀이과정 시험지를 봐보면 또 이쁘게 열심히 원방 다 써놓는데,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꼼꼼한 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도 이제 좀 덜어내야 돼요. 알았어? 꼼꼼한 거를 다른 부분에서 꼼꼼하게 하셔야지. 풀이과정을, 나는 풀이과정 많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쓰면 안 되지. 알았지?
그러니까 암산을 하거나 막 계산식 정리하는 걸 머릿속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은 글씨를 빨리 써가지고 차라리 전개를 다 해보는 게 좋은데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그랬지. 니네 도형할 때도 좌표축은 필요할 때만 그려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계산식도 여기도 계산식이 아니잖아. 원방식을 못 한다고 원방식을 열심히 적고 있어. 그냥 중심 좌표만 다 적어. 그지? 중심 좌표만 적고 그 중심 좌표를 토대로 니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봐보면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같으면 어때? 얘네들이 서로 생각해봐. 반지름 크기가 2인데 중심하고 중심을 거리 계산해봤더니 2야. 그 말은 원이 똑같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부분은 모양이 똑같고 얘가 몇 도입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 돼요? 정삼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21번 형태는 이렇게 가시면 되고 중심 좌표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올 때 반대편도 똑같은 상황일 거다. 알았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활골이 몇 개냐 이거 세면 되는 거거든. 그지? 활골 어떻게 구해?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지. 알았어?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형태가 21번이었고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5개고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2개인데 A의 모든 원소의 곱과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같다. 얘가 이제 좀 근데 틀리라고 낸 거인데 그거 치고는 맞춘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정답에 근접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근접한 답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접한 답도 많고 그래도 예. 찍어서 설마 답이 근처로 나오진 않았겠지. 찍었는데 막 32 나오고 그러지 않겠죠. 36 이렇게 대단한 거지. 어느 정도 자기가 푸는 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한 거예요. 알았어? 손 못 댄 거가 낫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합집합의 개수가 5개고 교집합이 2개면 일단 A만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을 생각해 보면 원소가 3개겠죠. 그죠? 합집합이 5개인데 교집합이 2개니까 A만 갖고 있거나 B가만 갖고 있는 원소들은 다 해서 3개일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리만 정해졌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 좌석에 빈 자리만 있는 거야. 자리가 몇 개씩 있다. 이런 거고. 물론 A의 개수와 B의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에 자리 2개. 그 다음에 전체 자리는 5개. 그죠? 전체 자리는 5개. 그 말이 이 대칭 차집합은 해서 3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가냐를 맞춰주는데 자 대신에 그냥 맞추는 게 아니죠. A의 모든 원소의 곱과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같다. 알았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겹치는 게 있죠. 곱셈을 할 때 겹치는 원소가 있는데 그럼 생각해봐봐. 일단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예를 들어 XY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곱하면 같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그죠? 뭘로 나눠야 돼? 이 의자, 빈 의자를 어디다가 몇 개씩 넣을 거냐고. 그지? 일단은 얘네들이 첫 번째 우리 극단적인 것부터 합시다. B에 모조리 다 들어있어. A나 B에 어쨌든 모조리 다 들어있어. 3자리가. 그냥 하자. 계산하지 말고. 그냥 했을 때 A 곱셈은 뭐야? A 전체 원소의 곱은 XY. B는 XY 앙앙앙.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같기 때문에 이 3개를 곱한 거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지? 이해됐죠? 그래야만 이 말이 맞는 거야. 지금 A, 가나 다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 원소가 분수가 없지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를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해됐지?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다행히 이게 3개라서 확실해진다. 그지? 무조건 하나, 2개로 찢어져야 되구나. 알았어? 근데 하나, 2개인데 사실 여기서 A하고 B의 각각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그냥 A는 하나, B는 2개라고 하고 풀어도 전혀 무방하다. 알았어? 선생님 저는 A 2개, B 하나 했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알파벳 줍시다. A, B, C로 할게요. 숫자 모르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야? X, Y는 어차피 같이 꼈으니까 버려. 그러면 이들의 곱이 같으려면 누구랑 누가 같으면 돼? A하고 그렇지? B 곱하기 C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려가지고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자연수들 중에서 둘 곱한 게 나머지 하나 나오는 그 아이들을 찾고 나머지 둘은 어떻게 하면 돼? 교집합에 밀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얘네들 피해서 나오는 애들 중에 가장 큰 애들을 골라야겠지. 왜냐하면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인 거니까.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Y 더하기 최대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식으로 언제 최대야가 아니라 순서상을 찾아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 것도 이해는 돼. 이렇게 찾다가 덜 찾은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물론 우리 기말고사 때 많이 나오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할 거면 제대로. 물론 시험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제대로 한 건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지? 평소에, 그지? 들을 수밖에 없어. 아니 시험 볼 땐 당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랬잖아. 시험 보는 기 전날까지는 전날 잠들 때는 뭐 해당되지 않아도 낮에 직전 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겸손하게. 알았어? 나는 똥멍청해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말고 그냥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나는 계속 좀 해야 되겠구나. 물론 직전 대비는 이제 사람마다 직전 대비 때 직전 대비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없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여러분들이 직전 대비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돼서 직전 대비를 한두 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나랑 내신 대비하면서 한두 시간 하고 집에 간 사람이 없죠. 내가 한두 시간만 하고 보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쥐지. 쥐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8시에 겨우 와. 그러면 한두 시간 하고 가야지. 10시에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는 진짜로 한 2시간 정도, 아까 왔던 2명 걔네들은 내신 대비를 2시간 넘겨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많이 하면 돼. 평소에 많이 하고. 심지어 한 명 문과야. 문과인데 미적분을 했는데 이번에 재수하면서 확통으로 바꿨대. 근데 1등급 나와. 그 여자분이요? 아니요? 아까 나랑 돈가스 먹으러 간 놈. 계획표 이렇게 써있던데 재수생 계획표. 미친놈들이야. 아니 지금 앞날이 창창한 우리 1학년 수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재수 커리큘럼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등급커 이런 거 지들이 막 적어놓고는 막 갑자기 지난번 작년에 지들이 본 수능 문제 중에 자기들이 틀렸던 거 하나씩 미적분 하나씩을 틀렸는데 그 하나를 일단 막 그려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문제 보여주면 쌤 이거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내가 수능 오답하냐? 그래서 한 놈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 왜 궁금하냐고. 그래서 내가 막 해놨길래 칭찬해줬지.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렇게 풀면 그지같이 풀릴걸? 보조사 하나로 설명해줬지. 이거 그거 봐. 근데 그렇게 설명해주면 바로 그 다음 풀어. 하고 풀어. 왠지 알아? 걔네들은 장점이 딱 하나 있어. 2가지. 걔네 장점 딱 2가지야. 일단 숙제를 다 해. 자, 교집합 있죠? 지금 나돈데 막 설레지. 근데 이게 100 중에 10이야. 왜? 당연한 거거든. 내가 말했잖아. 숨 쉬는 거야. 그치? 맞아요. 나머지가 뭐냐면 걔네들은 절대 해설지를 안 봐. 걔네들이 수학을 못할 때도 안 봐. 그니까 봐봐. 해설지를 주로 달고 사는 애들은 내가 보조선을 이거 한번 그어봐 그러잖아. 그러면 그 다음이 안 보여. 퇴화됐거든. 이건 난 퇴화된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건 퇴화돼. 못 고쳐. 왜? 니네는 점점 지금 지능이 떨어지고 있거든. 얘들아, 점점 갈수록 사람은 내가 봤잖아. 태어나면 죽어가는 거라고. 알았냐? 근데 이게 지금 발달을 해야 될 시기에 반대로 퇴화를 해버리면 니네가 발달할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거야. 딱 이 시기거든. 1학년, 2학년 때가. 3학년은 늦었어요. 근데 내가 보조선 이걸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해봐야지라고 바로 들어가는 애들하고 그거를 그 다음이 뭐지? 그 다음 과정을 먼저 궁금해하는 애들하고 차이는 궁금해하는 애들은 수학을 못해요. 지가 찾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수능날 옆에 있어야 돼. 가능함? 불가능하죠. 뭐 이렇게 뭐 그 CIA 요원들 끼는 귀에 끼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문제를 못 보는데 안경에다 그걸 달고 해야 돼? 우리가 무슨 명탐정 코난이야? 이렇게 안경에다 이렇게 달고 그게 아니잖아. 근데 생각을 혼자 많이 하는 애들은 힌트를 얻었을 때 그 다음은 자기가 일단 시작을 해요. 하든 안 하든. 그렇다고 다 하진 않아.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풀겠지. 분명히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응? 그런 차이야. 그런 차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 니네도 혼자 고민해서 풀려면 힘들지. 그지? 시간 오래 걸릴 거야. 근데 그 너희만 겪는 거 아니야. 잘하는 애들 이미 다 겪었어. 본인들만 겪는 거 아니라고. 알았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런 생각 하지 마.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조건 풀려고만 하지? 그럼 그거 마약이야. 못 끊어. 알았지? 그럼 수능날 문제 만나잖아? 진짜 앞이 캄캄할 거야. 왜? 수능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만 나오거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긁어 모아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다 긁어 모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걔랑 대조해서 똑같은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알았어?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난리가 나겠지. 물론 테마는 똑같아. 테마는 똑같아. 근데 그게 눈에 잘하는 사람들만 보여.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보여. 근데 그런 문제만. 물론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니네가 어디서나 본 거야. 그냥 이런 데나 뭐 세이나 이런 데서 본 건데 잘 보면 숫자는 다 달라. 그거는 틀리면 대학 못 가는 문제도 있잖아. 기본 문제들인 거고. 대학을 가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니네가 처음 보는 형태들. 알았어? 그런 애들이야. 지금은 이제 수학 상하가 수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내용으로 이렇게 공감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1학년 때 얼마나 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그냥 막 잔소리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았어? 자, 물론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 나중에 그 답지 보고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럼 나는 이제 나 냅둘 거야. 나는 우리 딸 안 가르칠 거라고 내가 말했지. 나 안 가르칠 거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도 똑같이 학원 보낼 거예요. 똑같이 학원 알아보고 똑같이 테스트 보고 똑같이 보낼 거예요. 나도 똑같아. 알았어? 나라고 뭐 방법 있겠냐? 자, 여러분들 블랙라벨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이어서 좀 볼까요? 그래서 그 뭐냐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따로 좀 숙제를 저희 내신 주제는 문제예요. 뭐 이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내신 교재 받으면 깜짝 놀랄 텐데. 왜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번에 칼을 갈았습니다. 왜요? 다시는 1학기 때와 같은 그런 슬픈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닥치고 하세요. 월수금이랑 똑같아요? 응? 책이 월수금이랑 똑같아요? 내신 교재는 당연히 똑같죠. 내신이랑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다른 요일에 월수금에 시간이 된다. 오셔도 돼요. 진짜요? 네. 월수금 애들이 여기 와서는 못해. 왜냐하면 수준 차이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수준 어차피 비슷해 내가 보니까. 맞아요. 평균 점수 8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8점이면 등급이 나뉘어요. 근데 점수가 너무 낮던데 둘 다.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거긴 자리가 조금 아니 넉넉하진 않은데 내 마음의 여유가 좀 없긴 한데 거기는. 근데 거긴 조금 인원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정말 생각이 있으면 오셔도 돼요. 8시에 오지 마라. 6시에 와야 된다. 그러면요. 음. 수요일에 와도 돼요? 나도 같이 올까? 뭐 그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시면 그러든가. 자, 몇 번까지 했지? 네, 45분. 집합 45. 45요? 오늘 클리닉 있어요? 오늘 없다는 소문이 나는데. 찾아내. 그 소문 퍼뜨리는 사람 찾아야 돼. 누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니? 지민이. 고발할 거야. 아니야, 저 어떤 언니가 그랬어. 언니가 듣고 지민이가 말해. 그 언니 지금 풀고 있어, 클리닉. 닥치고 풀고 있어. 그냥 던진 거야. 그래 놓고는 클리닉 시간에 왔잖아. 그치? 7시에 와놓고 그래. 자, 46번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다. 그러면은 원소 중에 곱이 짝수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짝수가 최소 하나는 있어야겠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전체에서 그지? 아닌 걸 빼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가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죠? 가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전체에서 뺄 때 조심해야 된다. 어디서 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이런 경우에 전체를 완전 부분집합 전체 2의 8제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랑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인데 내가 반대해서 찾고 싶잖아. 그러면 가의 개수를 구해. 알았어? 가의 개수를 그러니까 가의 개수에서 나가 아닌 걸 빼든가 나의 개수에서 나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서 가가 아닌 걸 빼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각자의 상황을 A, B라고 가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찾고 있는 거잖아. 맞죠?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 근데 쌤이 한 이야기는 전체에서 해도 돼. 전체에서 가가 아닌 거 하고 나가 아닌 거 해서 또 빼도 되는데 그러면 둘 다 겹치는 걸 또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가에 해당되는 걸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그 개수에서 여기를 빼는 거지. 나가 아닌 거.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애들이 몇 개인지를 찾아. 알았어?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제외시켜요? 원소 개수가 6개보다 큰 애들을 제외시켜도 된다는 거지. 반대로 나를 구해서 가를 제껴도 되고. 알았어? 그런 방법도 있다. 우리가 이제 여집합 이용하는 방법이. 알았어? 자, 그러면 아니면은 아예 다 빼서 전체에서 둘 다 빼도 상관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가는 어떻게 구해? X의 모든 원소의 곱 짝수다. 그럼 전체에서 얼마로 된 거? 홀수로만 된 걸 빼는데 자 홀수가 뭐뭐 있어? 1, 3, 5, 7 4개야. 그죠? 그러면 봐봐 생각해 봐봐. 1, 3, 5, 7 4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시키면 일단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애들이 나오겠지. 그 애들 중에서 어떻게? 그 애들 중에서 원소 개수가 7개인 애들, 8개인 애들을 빼는 거지. 6개 이하는 복잡하니까. 알았어?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전체가 2의 8제곱 개수에서 알았어? 1, 3, 5, 7 가지고 집합 만드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는 애들인 거고 그 중에서 X가 지금 다 해서 근데 문제는 이걸로만 만든 걸 제외시켰으니까. 그지? 네, 원소 개수가 7개 되는 거, 8개 되는 거 이런 데 빼면 되죠. 오케이? 이해됐어? 다 써줄까? 7개랑 8개 되는 경우 다 빼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니네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8개가 어떻게 되나요? 1, 3, 5, 7 가지고 만든 거야. 알았어? 1, 3, 5, 7로만 만든 거라고 이거는. 맞죠? 그러면 8개를 다 가지고 만든 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개 충분히 가능하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4개로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7개면 뭐야? 짝소수 5개 있겠지. 그죠? 걔네들까지. 그건 직접 찾는 형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7번. 그러니까 지금 46, 47, 그 다음 앞에 했던 45 이런 애들 집합 조건 해가지고 뭐 원소 합이나 곱 나오는 거. 오늘 테스트에도 했던 거잖아. 그죠?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 자, A, B에 대해서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P 교집합 A가 원소가 3개야. 이거 한 적이 한 거 같은데? 네. 뭐지 이거? 뒤에 앞에도 있었나? 얘는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는데 P 교집합 A가 3개면은 A에서 P에 들어가는 거 3개 고르고 나머지 하나는 아웃이라는 얘기고, 그지? 그걸로 시작하는 거였단 말이야. 응? 뭐가요? 저게 이해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요? 진짜 방이 010 핸드폰 번호 아니고요. 알았어. 8. 이래야 밸런스가 맞지. 어색하잖아. 그죠? 이거 안 어색하죠? 어떻게 안 어색하지? 이게 어떻게 안 어색? 난 너무 어색한데? 자, 48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오, 그래요. 모르겠는데. 이건 100% 까먹은 거죠. 그죠? 복습 안 한 거죠.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집합 A, B 순서상 할 때 어떻게 하냐?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원소 집어넣는 걸로 하라고 그랬지. 내가.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게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소 누구누구냐? A, B, C가 여기 중에 어디 들어갈지 고르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 문제는 A, B가 공집합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3, 3, 3. 오케이? 27 끝. 알았죠? 네, 까먹은. 까먹은 거 맞아요. 54. 54 모양은 이것도 순서상 개수인데 일단은 좀 볼까요? 거기서 SA랑 SB 물론 이제 SA랑 SB 이거 가지고 막 산술기하 쓰는 문제도 있었지. 최대최소 할 때.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소의 합을 곱한 게 150이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A, B를 사이좋게 딱 나눴지 않냐? 그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로 그냥 A, B를 그냥 두 파트로 쪼갠 거야. 맞지? 그냥 뭐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누듯이 아예 그냥 여집합 없이 쪼갠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SA랑 SB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A의 합과 B의 물론 교집합이 있어도 찾을 수는 있죠. 겹치는 거 한번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더 편하지. A하고 B의 합이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도 더하면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13579냐? 그지? 13579잖아.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둘을 더한 게 얼마겠어? 전체 합이죠. 맞습니까? 그죠? SA하고 SB를 더하면 전체잖아. 그지? 근데 둘 곱한 게 얼마라 그랬어? 일단 13579 더하면 얼마야? 알려줬는데 5개잖아. 25지. 알려줬죠 내가? 5개니까 25잖아. 그래서 25면 그냥 이런 거네. A하고 25 마이너스 A하고 두 개를 그죠? 맞습니까? SA랑 SB라고 치면 니네 둘을 곱하니까 얼마야? 150. 이건 최대 최소 이야기가 아니네. 그냥 방정식이네. 그지? 알았어? 요건 거야. 그러면은 SA랑 SB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대놓고 나와요. 그죠?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되지? 어디 뭐 150이면은 근데 더해서 25고 곱해서 25랑 10 아니야 근데? 황당한데? 25랑 10, 15랑 10. 그죠? 15랑 10이죠. 물론 얘가 누가 10일지는 문제에서 만약에 누가 더 크다 이런 말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바꿔서 해야 돼. 알았어? 어차피 그러잖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조건에 SA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지워서 가면 되는 거고 순서상을 찾는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SA가 더 크다는 말이 없다. 그럼 순서상 찾을 때는 자리 바꾸는 것만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예. 어차피 더해서 15, 더해서 10 되는 조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집합 찾는 거 어렵지 않지? 더해서 15 되는 거는 초딩도 하니까. 그 다음에 57번.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가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5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62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 봐봐. A의 원소에다가 똑같이 D씩 다 더한 거야. 그지? 그러면은 원래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얼마가 더 커진 거야? 6D만큼 커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순수하게 A의 전체 합과 B의 전체 합은 6D만큼 차이가 있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는 그럼 A의 원소합이 35니까 B의 원소합은 35 플러스 6D일 거고 근데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이 62예요. 이 62가 A의 합과 B의 합을 더한 게 아니잖아. 왜냐면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집합 알려주면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알려줬네? 그 문제가 쉽겠네 그러면. 그죠? 교집합은 한 번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지. 알았어? 답이 안 나와도 되는데 교재가 깨끗하면 안 된다고. 왜? 니네가 지금 이 반에서 아무리 못해도 방금까지는 나랑 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안 돼 있는 건 그냥 겁먹은 거고 내가 못 풀 것 같으니 아예 손을 대지 말자는 거지. 느리겠냐? 그렇게 풀면 문제집 100건프로도 안 늘어요. 진짜로 100건이 있을 수도 없는데 안 늘걸? 안 늘어. 왜 안 늘까? 지민아 왜 안 늘 것 같아? 그래도 왜? 선생님 그래도 100건을 풀면 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안 늘어요. 100건 좀 오반가? 현실성이 없나? 10건? 30건도 현실성 있어? 8건. 합리적이다. 8건. 그지? 한 과목 8건 푸는 건 진짜 빡센 건데. 8건 풀어도 실력 안 늘어. 그렇지. 아는 것만 맞아서. 라이트 센을 풀어도 아는 것만 맞고 센을 풀어도 아는 것만 맞고 점점 갈수록 아는 게 없어지니까 그지? 점점 정답률은 낮아지고 실력은 안 늘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교집합이 479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은 합집합이 62면은 이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이 각각 얼마씩이 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서 D까지는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의 합이랑 이거는 많이 하니까 이 합을 S라고 보통 많이 부르면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6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그 원소 개수랑 아이디어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쉬워. A의 원소 합에다가 순수하게 B의 원소의 합을 하고 그지? 갑자기 N이면 S의 교집합의 합을 빼주면은 당연히 합집합 원소 합이야. 이거는 뭐 그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안 배워도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라고? 35. 그럼 얘는 35 플러스 6D 이렇게 정리해서 써버리면 금방 D가 나와. 그러니까 D까지는 구했어야 돼. 그 다음에 교집합이 지금 아예 나왔잖아. 원소가 479라고. 20이죠. 합집 이거 뭐야? 이거 모품 우주 떠나야 거 아니야? 봐봐. 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안 한 거라니까. 니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설령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A의 원소 중에 값이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지금 교집합의 합이 20인 거는 맞는데 교집합이 4, 7, 9인 것도 의미가 있어. D가 얼마 나오냐 지금? 하면 2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네. 이 A의 원소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2씩 더해가지고 B의 원소가 딱 나왔는데 그런데 겹치는 원소가 3개가 있네요. 그죠? 맞지?
그러면 생각해 봐봐. B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A의 원소 누군가에다 2를 더해서 나온 놈이 4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A 집합에 누가 있었다? 2가 있, 그치? 2를 더해서 7이 나온 놈이 있으니까 얼마가? 5가 있었고 A 집합에는 7이 있었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원소가 지금 몇 개인데? 6개 아니야. 그죠? 6개. 알겠어요? 6개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A 집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A 집합 단서를 모아보면 이제 자 A 집합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나왔어. 왜? 교집합이 479니까. 근데 이건 479를 어디에 속하는 녀석으로 생각했을 때야? B에 속하는, 그지? B에 479가 있다는 걸로 역추적을 한 거지. 근데 이건 교집합이잖아. 그럼 누구한테 들어있어야 돼? A한테 들어있어야 돼. 그럼 A 없는디? 하나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교집합이니까 A에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A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미 7이 있어서 그죠? 오케이? 네, 479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남은 거 하나 아니야? 원소가 6개니까. 알겠지? 그럼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해? 전체 합이 나왔는데 35라고. 하나씩 채워가면은 금방 돼. 쫄지 마라잉. 63번은 근데 63번은 뭐 때문이야? 63번은 정리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A, B, C들을 이게 정리가 안 돼. 이 A, B, C 집합의 의미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나, 근데 니네가 나의 그 관계식이 정리가 안 될 리는 없고, 그죠? 나를 간단히 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 집합 연산 당연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 내신 때 연습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간단히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A 합집합, B의 교집합, 뭐의 여집합? 전체 크게 봐봐. 그러면 뭐야? 어떤 집합의 뒤에다 교집합, 그거의 여집합 꼴이지. 뭡니까? 차집합으로. 그러니까 차집합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떨 때 차집합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보통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잖아. 그건 진짜 생으로 연산을 할 때고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차집합으로 볼 때는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지금 봐볼까? 전체로 봤을 때 A 합집합 B에다가 그거의 차집합이지. 뒤에가 누구요? B 교집합 A, 여기까지 이해됐지? 가운데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꿨어. 근데 얘도 누구냐? 얘도 차집합이지. 멀쩡하게 교집합 여집합인 놈을 차집합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이 되는 형태여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되죠. 봐봐봐. 합집합에서 오잉 비차집합 A를 뺐어요. 뭐가 남게? A만 남죠. 얘는 그냥 A인 거예요. 알았지? 이 연산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너무 대놓고 차집합 모양이잖아. 근데 A 합집합 B가 보통은 결론이 해피엔딩이지 않냐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근데 가끔 주인공이 죽을 때가 있지. 아씨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보통 우리가 예상할 때 항상 권선징악 아니야. 항상 착한 놈은 남고. 그런데 가끔 주인공이 죽을 때가 있지. 나 그런 거 안 봐. 그래서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해. 무조건 권선징악 하지? 무조건 악당은 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트랜스포머 아니면 근데 트랜스포머는 아직 괜찮은데 어벤져스는 너무 슬펐어요. 사실 살아남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히어로들이 죽는데 내가 우는 건 너무 덕후 같잖아. 아이언맨이 죽었어 이러면서 막 아니야 뭐 그런 값도 하지 뭐. 어차피 대본인데. 계약이 끝나. 아 그렇죠. 나 완전 T예요. 어차피 대본. 와이프가 드라마 우리나라 그 드라마 보고 막 할 때 막 남녀가 이별해서 막 슬픈 장면 나오면 막 와이프도 같이 울거든. 내가 그랬지. 저 어차피 대본인데. 뭐라고 안 하세요? 안 모를게. 알아 하면서 울어. 그렇지. 어? 아니 이걸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건 사기 결혼이잖아. 그지? 연애 때도 그러셨어요? 난 그런 거야. 아니 나는 내가 굳이 내 모습을 속여가면서까지 선생님 이벤트 안 하세요?
거의 쉿. 부끄러우니까. 나는 이쁠 때가 있어야 이쁘다 하죠. 요즘 많이 해요. 우리 딸한테. 너무 이쁘거든. 이벤트를 많이 했지. 그건 내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 결혼 전거부가 다른 건 나도 그렇게 되더라. 연애 때는 많이 해요. 그죠. 어떤 이벤트 있어요? 제일 차 트렁크 열고 스텝 차 트렁크 풍선을 했었거든. 근데 그 트렁크 풍선하고 거기에 선물들이 막 이렇게 잘지구리 이렇게 선물들이 있는데 항상 가운데 센터에 무조건 가장 안 돼. 아니 혜원아 지금 무조건 명품 아니면 주얼리 현수막은 가운데 현수막 있으면 되냐? 그 가운데 이제 그지 반지나 목걸이가 있어야. 나는 그거는 무조건. 왜냐면 그게 없으면 마침표가 안 찍어진 거거든. 왜냐면 야 니네 아직 어리니까. 트렁크 열리는 순간 보통 머릿속에 저 가운데 센터에 샤넬이냐 그지? 루이비통이냐 아니면은 24K인가 뭐 그런 거지. 어떤 날에 이벤트? 그때 빼빼로데이였을 거야 쌤이 알고. 그래서 그때 빼빼로나 이런 거를 완전 로맨틱 가이시네요. 웃기다. 완전 로맨틱 가이시네요. 한 번 했어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막 100일 날은 얼마나 그니까 100일이요? 막 천일 이런 날. 지금도 날짜를 막 가끔 이야기하거든. 와이프 핸드폰 카톡에 그거 있어 디데이. 지금 못 세요. 지금은 셀 수가 없어. 지금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안 돼. 셀 수 없어. 셀 수 없지. 가끔 해주세요. 지금 나는 우리 딸이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개월 수만 알지 날짜는. 그치? 자 요거 새드 엔딩이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A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겠냐? 합집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많이 봤잖아. A 합집합 B가 A면 이거 너무 순리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B는 그지 A에 포함이 되잖아. 그럼 이게 아니래. 그냥 이건 거야.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걸로 바로 연결을 직접 시킬 수 있는 이론은 저거야. 니네가 명제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걸로 알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A가 공집합이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이야기도 아닙니까? 그죠? A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B라는 집합이 A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걸 가지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방금 니네한테 보여준 대로 하면 돼. 이게 만약에 등호였다면 얘랑 똑같은 말이 뭐였을까? 그죠? 그러면 똑같이 부정을 하시면 돼. 이해됐지? 그런 거야. 그래서 현재 지금 A하고 B의 원소 개수가 이렇게 4개, 6개, 5개 있는데 B는 A에 속하지 않고, 그지? 근데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러면 둘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B가 A에 속하지만 않는데 그럼 반대로 A가 B에 속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것만 아니면 모든 케이스가 다 될 수 있어. 나 조건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머릿속에는 니네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를 봐봐. 원소 개수 볼래? A가 몇 개야? 6개고 B가 B가 더 작지. 그러면 이게 아웃인 거야. 가 조건 때문에 이게 아웃인 거지. 나 조건만 가지고 이거 두 개 가능합니다. 맞잖아. B가 A에만 안 속하면 됐지. A는 B에 속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C의 원소 개수의 최소값인 거죠. 자, A, B, C들 한번 봐볼래? A, B, C 봐볼래? 그러면 일단 C를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정리해 봐봐. 머리로 되지 않냐?
뭐요? 뭐 남아? 양변이. 아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대. 뭔 말이야? AB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 말은 fx랑 gx를 곱한 게 0이다. 여러분들 fx 곱하기 gx가 0인 거랑 똑같은 말이 뭐죠? fx가 0이거나 gx가 0이다지. 그지? 그 fx가 0인 게 뭐야? a고 gx가 0인 게 b지. gx가 0이거나 fx가 0이라는 말은 그럼 a하고 b의 무슨 집합? 합집합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나니까. 알았어? 따라서 C는 A하고 B 합집합 형태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해됐죠? 그런데 원소 C의 최소값인 거야. 오케이? 최소값인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A도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들 그 또는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그리고도 같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지금 C의 원소를 개수를 최소로 하라 그랬거든. 그럼 생각해 봐봐. 만약에 이 상황이야. 지금 F가 0인 게 여기 안에 들어있어. F가 0인 그 방정식의 해가 6개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차 방정식 쉽게 생각하면 6차 방정식 해가 여기 다 들어있어. 됐지? 그 다음에 5차 방정식 5개니까 예를 들면 5차 방정식의 해가 여기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 있는 근들은 어때? F도 0 만들고 G도 0 만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안에서 어때야 돼? 이 안에서 C의 원소를 찾아내야 돼. 맞지? 어디 있든 다 C의 원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니까. 물론 둘 다 되면 땡큐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해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개수가 뭐야? 작은 걸 골라라 이거지. 알았어? 그럼 생각해 봐. 니네가 해를 고르는데 그러면 A 그냥 이쪽을 안 고르고 자 A하고 B가 동시에 되는 애들에서 그냥 아싸리 골라버리면 제일 작은 걸로 골라올 수 있겠죠. 그죠? 서로 그러니까 G도 0 만들고 F도 0 만드는 거 말고 그냥 F하고 G 둘 다 0을 만드는 거에서 골라올 수가 있는데 잘 봐봐. 여러분들 얘가 6개고요. 얘가 5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둘 겹치는 거에서 C의 원소 가지고 오면 끝날 텐데 자 지금 B가 A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교집합 B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합니다. 4개죠. 오케이? 최대 4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2개 남았고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골라와야 되지 않냐? 이해됐지? 근데 문제에서는 C의 최소값인 거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교집합은 일단 최대 4개가 돼야만 저기서 골라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아질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C의 그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쌤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C의 개수지 않을까요? 그죠? 동그라미 친 거 이해됐어? 몇 개야? 합집합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몇 개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걸 돌려서 말한 거지. 알았어? 돌려서 말한 거야.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 중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각각이 몇 개인데 그러면 합집합이 최소려면 어때야 돼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때? 하나가 그지 다른 하나에 쏙 들어갈 때인데 그거를 이미 이 조건에서 다 방지를 해보 그지? 다 막아놨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속할 수가 없어. B도 A에 속할 수 없고 A도 B에 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지. C라는 집합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A 합집합 B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금방 할 수 있죠. C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라는 건 A 합집합 B의 원소가 최소인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이 최대가 돼야 될 텐데 교집합이 6개, 5개일 때 보통은 5개지만 이 문제는 안 돼? 그럼 몇 개? 4개겠지. 그렇지 않을까?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집합 최대는 하나씩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4개, 그럼 나머지 2개, 하나. 총 7개가 합집합의 최소인 거야. 이게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F 곱하기 G가 0이다 할 때 내가 니네한테 이거 또는 그럼 또는은 무슨 집? 합집합 이야기를 한 거 그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집합이 어차피 니네가 아는 이야기로 다 바꾸는 게 그게 어려운 거고. 여기 매스플랫에 여기 있는 게 니네가 푼 거 전부야? 맞아?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이 친구 여기까지밖에 안 풀 리가 없는데 체크 덜 된 사람 확인 좀 해볼래? 이게 지금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집합 따로 명제 따로 함수 따로 돼 있어서 혹시 집합 다 풀었는데 체크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알았어? 일단은